(1) 전 고위 관리들, 트럼프, 북한 미사일 실체 직시해야 한 일 위협.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경시하는 듯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이 77일 만에 발사한 미사일을 작은 것으로 평가하고 언짢지 않았다고 일축한 것은 미국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동맹국들에게 나쁜 신호를 준다는 지적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에서 외교안보 전략을 다뤘던 전직 고위 관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위협을 직시하고 아시아 동맹국들을 중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 대행은 보아와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과잉 대응해서도 안 되지만 말장난을 해선 안 된다며 미사일의 실체에 대해 솔직해지라고 촉구했습니다. 사거리가 짧고 다른 종류의 미사일이라고 해도 탄도미사일이 분명하며 이는 한국에 위협을 가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어 북한이 발사한 것은 분명히 미사일이라며 미국은 이를 발사체니 로켓이니 하며 빙빙 돌려 얘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북한이 이런 무기를 발사할 경우 동맹국 방어에 나설 것을 약속한 조약을 맺고 있다며 북한의 무기가 미국을 타격할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순진한 행동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셀 상무기 조정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와 유럽의 동맹을 강력히 지지하지 않는다며 그런 언행이 미국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도록 만들어 결국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위상을 훼손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단거리이니 괜찮다는 식의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매우 놀랐다며 전통적으로 북한과 매우 나쁜 관계를 갖고 있는 미국의 동맹국들이 영내에 있다는 사실에 트럼프 대통령도 우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미 정부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시각에 동의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면서 군과 정보 당국, 국무부는 한국, 일본과의 안보 관계를 매우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아 동맹국들은 미국이 중동에서 보여준 행보를 봤으며 자신이 백악관과 트럼프 정권, 인수팀에 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이들 나라에 북한이나 중국에 의해 위협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었다는 설명입니다. 고르카 전 부부좌관은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들과의 관계는 북한의 무력 시위로 위태로워지는 수준을 넘어 훨씬 돈독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미사일 발사의 의미를 축소하는 데 대해 비판적인 전직 관리들도 이번 발사에 따른 징벌적 조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컨트리맨 전 차관 대행은 미국이 부과할 수 있는 제재가 더 남아있는지 확실하지 않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물리적 제재보다는 전 세계가 이번 발사를 또 하나의 위험하고 도발적 사건으로 인식하도록 만드는데 미국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르카 전 백악관 부부좌관은 북한의 이번 발사는 일본 영공을 지나간 과거의 탄도미사일 발사나 불법적인 핵실험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북한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그런 종류의 실험을 하지 않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발사를 그저 미국과 서방의 주목을 끌려는 시도로 인식할 뿐 더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국무부가 주도하는 미북 협상에 영향을 미치고 당분간 다소 냉랭한 분위기가 조성될 수는 있지만 추가 제재는 없을 것이라고 고르카 전 부부좌관은 내다봤습니다.
코부정 국방부 차관보는 이번 발사를 유엔 결의 위반으로 규정하면서도 상응 조치를 추가하는 데 현실적 어려움이 따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부과된 제재의 수위를 더 올리는데 한계가 있는 데다 중국과 러시아의 직간접적 방해에 부딪힐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세이모어 전 백악관 조정관 역시 중국과 러시아는 과거에도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한해서만 행동을 취한 만큼 이번 발사에 대한 제재 시도는 두 나라에 의해 유엔에서 막히게 돼 있다는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미국과 한국이 유엔 바깥에서 행동을 취할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 미 한연합군사훈련 종료 후 미 북비핵화 실무협상이 재개되는데 악영향을 주지 않을지 질문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관점에서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동결 대 동결 약속을 어긴 게 아니므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개인적 합의를 깨지는 않은 북한의 행동을 제재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유엔 관계자는 유엔 내에서 이번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느냐는 보어의 질문에 미국의 결정을 포함한 정치적 요소가 얽혀있는 문제라며 대답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 출신인 세바스찬 고리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부보좌관은 단거리 미사일 위협을 축소하는 듯한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태도가 해당 미사일의 사정권에 포함된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의 나쁜 신호를 줄 것이라는 비판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2. 미 재무부, 북한인 1명 추가 제재. 북한 무기 개발 지원. 미 재무부가 베트남에서 활동 중인 북한인 1명을 독자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에 연루된 활동을 했다는 설명입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 아펙, 이 북한인 1명을 특별지정 제재 대상 SDN에 추가했습니다. 재무부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인 김수일 씨가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연루돼 제재 대상에 추가됐다며 출생연도와 비자번호 등을 공개했습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김 씨는 북한 노동당 산하 군수공업부 소속으로 지난 2016년 베트남 호치민에 파견됐습니다. 김 씨는 현지에서 군수공업부의 거래 담당자로 일하며 무연탄과 티타늄 광석, 그리고 기타 북한 제품의 수출과 함께 원자재를 포함한 다양한 상품의 수입 업무 등을 담당했습니다. 재무부는 김 씨가 수행한 경제, 무역, 광업 활동 등을 통해 북한 정권이 외화를 벌어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재무부 특별지정 제재 대상에 오른 김 씨의 미국 내 자산 등은 모두 동결되며 해외자산통제실에 보고됩니다. 시갈만들커 미 재무부 테러. 금융정보 담당 차관보는 미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의 불법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는 자에 대해 기존 제재를 계속 시행하고 있다면서 김 씨는 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의 대북 독자 제재 명단 추가는 지난달 19일 이후 약 40일 만입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지난달 19일 러시아 금융회사 러시안 파이낸셜 소사이어티가 2017년과 2018년 사이 또 다른 제재 대상인 단둥 중성 무역회사를 위해 여러 개의 은행 계좌 개설을 도왔다며 제재 대상에 올린 바 있습니다. 3. 국무부, 북한과 외교적 대화 계속 추구. 완전한 비핵화 때까지 제재 유지. 미 국무부는 북한과의 외교적 대화를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제재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29일 미국은 북한과의 외교적 대화를 계속 추구하고 있으며 상황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이날 보어와의 인터뷰에서 폼페오 국무장관의 이번 주 아시아 순방 중 북한 문제도 논의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모색하고 있다며 미북 양측 모두 그 같은 목표가 달성됐다고 믿을 때까지 제재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다음 달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ARF 외교장관 회담 참석을 비롯해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태국과 호주, 미크로네시아를 순방할 예정입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아세안 회의를 계기로 미북 실무 협상이 열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 같은 문제에 대해 사전에 미리 예고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북한과의 협상은 가장 민감한 사안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 문제에 매우 밀접하게 직면해 있는 동맹국들과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미국은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 같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누구와도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오, 미북 실무회담 조속히 재개 희망.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과의 비핵화 실무 협상이 조속히 열리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추가 미북 정상회담은 현 시점에 전혀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이 29일 워싱턴 경제클럽이 미국의 외교정책을 주제로 개최한 대담에 참석해 북한 문제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비핵화는 미국과 북한 양측 모두의 어려운 도전이지만 창의적 해결책을 찾아야 하며 실무회담을 빨리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 핵이라는 큐빅 퍼즐 같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속히 실무회담이 재개되기를 바라며 김정은 위원장도 북한의 지도자로서 매우 어려운 도전 앞에 직면해 있다는 지적입니다. 폼페오 장관은 북한 비핵화가 쉽지 않은 문제라고 거듭 강조하면서도 해결될 때까지 대북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대북 제재는 미국이 홀로 부과한 게 아니라 세계 각국이 참여한 유엔 안보리 결의이며 미국은 제재를 집행하는 관리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폼페오 장관은 나아가 그동안 대북 제재를 이행하는데 중국의 역할이 컸다고 밝혔습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안보리 대북 결의를 집행하기까지 그동안 중국이 누구보다 많은 일을 했고 미국의 대북 제재를 많이 도왔다는 것입니다. 폼페오 장관은 북한과의 추가 정상회담을 개최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현재는 전혀 그런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면서 느낀 인상에 대해서도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명석하고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 어린 나이에 지도자로 부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여러 번 비핵화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고 이제는 행동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북한을 위해 무엇이 우선순위고 앞으로 어떻게 협상이 진행돼야 하는지 등에 대해 솔직하게 얘기했다고 폼페오 장관은 전했습니다. 지난 2월 열린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유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 양측 간 주장에